네, 공감이 필요해 함께하고 있는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네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의 리더 이재경 편집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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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으로 인사드리는 펀미디어 이재경 편집장입니다. 졸업식 했어요? 네, 어제 하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수석 졸업이라고 그때 그랬었나요? 네. 어제 상 받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얼굴이 환해졌네요. 화장 떴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터를 꿈꾸는 김소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터를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김소진 기자입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의상이 크리에이티브한 그 스티브 잡스 같아요. 예. 엉덩이까지만.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분은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의 최윤선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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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미디어 기자 최윤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언론인을 꿈꾸는 이동익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맥심 이력서를 쓰고 있는 이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네, 또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아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재경 편집장, 오늘의 주제 어떻게 되나요? 좀 저희가 하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 네. 상반기 공채 좁아진 취업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좀 심각한 주제를 들고 왔네요. 네, 졸업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사실 이 주제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네. 예. 또 이번 상반기 공채도 이제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 같이 출연하신 이제 동익 기자님께서 이번 주제가 되게 싫다고 오늘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거 제가 억지로 들어왔어요. 반기를 들었군요. 왜 싫었어요, 이 주제가? 싫다기보다는 내용이 너무 좀 무겁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개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래요. 예. 내용은 딱딱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좀 생생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맞아요. 해보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 상반기 대기업 공채 우리 이재경 편집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제가 쪽집게 도사는 아니지만 네. 미리 예상을 해보자면 일단은 뭐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일단은 많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채용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삼성 같은 회사가 이제 일부 계열사가 좀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바람에 올해 채용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네. 소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가 가장 되고 있는 게 이제 유가 하락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유가 하락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정유 업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채용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상반기 공채 좀 취업문이 계속 좁아질 거다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 같은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편집장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신입사원보다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 경력직을 선호할 것 아무래도. 같아서요. 네, 2015년에도 대졸 구직자들한테는 취업문이 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이 주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우리 이동욱 기자는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네, 어느 저도 정도? 예. 좀 날이 갈수록 질문에 깊어지는 잔매거진 공감이 필요해입니다. 뭐죠?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열심히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한 매체에서 이제 지난 상반기에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대기업이 7곳밖에 되지 않다면서 올 상반기도 뭐 수시 채용이라던가 상시 채용, 인턴 등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을 실시하는 대기업이 많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또 은행권은 이미 연 1회 채용이 굳어지는 상태고 네. 그리고 증권사 또한 인턴이나 아니면 수시 채용을 통해서 이렇게 인력을 뽑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채용 규모도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이제 100대 1을 훌쩍 넘을 정도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예. 올 한 해가 또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드는데 최윤선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이동익 기자님이랑 편집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조사를 해주셔가지고요. 네. 저도 이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력직 채용이 많이 늘어날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되게 한숨 쉬는 구직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문대 채용은 역시나 올해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인문계 공채를 아예 안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예. 대기업 채용에 관한 규모에 관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이제 관련 기사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제 고졸 채용이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 채용이나 인턴제가 지금 그 정부 방침 때문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졸 신입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규직 공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발표된 뭐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서 비해서 이제 500여 명 정도가 감소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또 최근에 나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크루트에서 발표한 자료는
또 이게 반대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1.9%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취준생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네. 좀 제대로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맞는 말씀입니다. 호통까지 치고 있어요. 진짜 예.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예. 취업준비생들이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채용 현황을 살펴보니까 60대 이상의 일자리보다 20대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정말 좋은 양질의 일자리인지도 궁금해요. 네, 실제로 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네. 20대 정규직 증가율은 1.8%인 반면에 네. 비정규직 증가율은 5.8%로 비정규직이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정부가 자꾸 고용률만 늘리려고 일자리 수 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되 그와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의 고용률만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근데 20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뭐 확대시킨다면 어떤 일자리가 좋다고 보세요? 사실 20대에 맞는 일자리라고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일단 뭐 앞서서 이제 소진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또 계약직보다는 아무래도 정규직을 아무래도 늘리는 게 20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한 매체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 남성이 요즘 취직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 전공이나 내 경력과 이렇게 관계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서 이렇게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의미에서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과 관련 있는 이런 일자리가 는다면 이렇게 구직자들 좀 더 마음을 써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 최윤성 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나운서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아나운서도 정말 한 명, 두 명 이렇게밖에 안 뽑잖아요. 예. 정말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요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아, 저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미안해요. 웃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이제 하도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래, 미쳤어요. 그렇죠. 웃음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짠하네요. 그 대부분의 증상이에요, 사실. 예. 아, 저는 일단 만료된 자격증을 먼저 갱신을 하고 있고요. 예. 네, 토익이나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하고 이제 학원들도 마무리돼서 스터디원들 모집해서 스터디하고 있고 또 이제 공채도 알아보고 있지만 네. 또 그 매년마다 뽑을 사람의 그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연구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학원이 있지만. 예. 그래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취업이 쉽다라고 말하는 분야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테고 그렇다면 우리 또 펀미디어에서 조사한 결과를 한번 네. 살펴볼게요. 2015년 상반기에 가장 입사하고 싶은 국내 그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기사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스펙업, 취업 예. 커뮤니티 네, 스펙업을 네, 네. 대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는데 네. 사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CJ가 이제 23%로 1위를 차지를 했었고 네. 그다음 삼성, 그다음 현대차, SK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 결과보다는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그거에 달린 댓글들이 되게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보니까 CJ가 그냥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뿐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네가 CJ 한번 들어와 봐라. 우리 얼마나 힘들어서 죽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실제 잘 쓴 정말 것 같은데요? 현직자분들이 썼을 법한 그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CJ를 1위로 뽑은 게 좀 민망할 정도로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나 보네요, 좀 진짜. 뭐 그렇다고 제가 CJ가 싫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요. 그래요. 또 예. 댓글 반응 또 어떤 거 있었어요? 주로 이제 그런 게 많았고 네. 이제 뭐 삼성이 왜 CJ한테 삼성이 왜 밀렸는지 2위냐? 그리고 이제 CJ 그룹이랑 어차피 삼성이랑 이렇게 어차피 같은.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 보면 똑같은 집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너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 네. 그래요. 다양한 반응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예, CJ가 삼성그룹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소진 기자? 네, 저도 지난 하반기 때 가장 가고 싶었던 기업이 CJ ENM이었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기업의 이미지,
네, 왜냐하면 영화나 연극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젊고 자유분방해 보여서 저희 또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 혜택인데요. 뭐 CJ에 가면 포인트로도 먹고 살 수 있다더라.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 뭐 CGV나 올리브영 등 CJ 직원이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삼성의 선호도를 앞지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아, 네. 복리후생이 이 CJ 쪽은 연예인들에게도 있대요. 그 CJ 계열의 계열사 채널들 있잖아요. 거기 출연하는 연예인들 상대로는 신용카드가 뭐 무슨 스타카드가 나오는데 네. 전 계열사에서 50% 와.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안 된대요. 네. 아, 어떡해요. 네. 아무튼 이동희 기자, 상반기 가장 입사하고 싶은 국내 기업으로 뽑은 이유들을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직자에게 그 이유를 직접 여쭤봤는데요. 이제 기업의 비전이나 성장 가능성이 22%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연봉 수준이 높아서가 2위를, 그리고 우수한 복리후생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대외적 이미지가 좋아서, 자기 개발이나 경력 개발의 기회가 높아서 등은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 연봉 수준, 복리후생까지 꼼꼼히 따져본다라고 했는데 네. 이 같은 정보들 어디에 가면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채용 전문 카페들이나 사이트들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한국자벤조에 선정한 최고의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에서 자료를 얻고 있어요. 예.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광고 멘트 같잖아요. 되게 진짜 광고 멘트 아니고요. 저는 되게 실제로? 신입생 때부터 그 스펙업 카페를 되게 자주 이용했었어요. 그 되게 많은 그 구직자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도 물을 수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뭐 예. 펀미디어랑 이렇게 연결이 좀 돼 있죠? 친한 곳이죠? 아, 제가 또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네. 네. 그래도 그래요. 네, 펀미디어 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네, 곳이라서,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도 스펙업 많이 카페. 알려진 예. 곳이고. 예, 예.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요. 우리 네.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들과 예스 올 노 토크를 통해서 좀 더 네. 속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나는 연봉보다 복리후생이 중요하다.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오. 이제 예스 두 분, 노 두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노부터 한번 이야기 예. 들어볼게요. 편집장님. 네. 저는 이거 질문을 보면 이제 연봉보다 복리후생이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예. 써 있잖아요. 사실 뭐 취준생분들께서 이거에 공감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노를 들었어요. 저도 일단 제가 취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A 기업보다 B 기업이 연봉이 더 낮네? 난 A 기업만 지원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노를 들었고 네. 그리고 연봉과 복리후생 둘 다 좋은 기업을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노를 들었습니다. 비교가 어렵다. 네. 예. 그래요. 그 반대로 예스 의견 바로 또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노를 들어볼게요. 이주원 기자는 예스. 연봉이 낮아도.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들었냐면은 예. 저는 사실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 뚜렷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연봉이나 복리후생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맥심에 대한 복리후생이 적힌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복리후생에 대한 정보를 읽다 보니까 뭐 다 있더라고요. 4대 보험도 있고 뭐 경조금 지급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휴가라던가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갖춰 있다는 걸 보고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복리후생이 좋으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복리후생 좀 따지는 예. 편이시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김소진 기자도 예스. 네, 네. 예. 저도 돈도 중요하지만 전 좀 오래오래 일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중요하죠. 낳았을 때 이게 복지가 잘 안 돼 있으면 경력이 단절될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출산 휴가나 육아 제도 등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예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성 구직자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최윤서 기자는 그래도 노를 들었어요. 아, 네. 네. 제가 소진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저도 여잔데 고민하게 되네요. 네. 저도 편집장님이랑 되게 비슷한 의견인데 복리후생이랑 연봉 다 잡을 수 있는 회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취준생들은 되게 진짜 직장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좀 사치가 아닐까 싶고 아무래도. 또 저는 굳이 선택을 한다면 연봉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복지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그래요. 네. 내가 스스로 자가복지하는 그렇죠, 자가복지 그렇죠. 예, 연봉이 좋습니다. 많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볼게요. 네. 좁아진 취업문 때문에 졸업 유예를 결심한다.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노, 예스. 역시나 예스와 노로 또 나뉘었어요. 딴것 같네요. 예. 졸업 유예는 뭐 생각하지 않다. 실제로 졸업하기도 했고 편집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제가 노를 들어서 좀 삐딱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앞서서도 계속 이상한 이야기만 해가지고 제가 네. 네. 뭐 물론 이제 좁아진 취업문 때문에 졸업 유예를 결심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좁아진 취업문 때문에 졸업 유예를 하면 안 되기 안 된다. 때문에 저는 노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4년간 이제 펀미디어 기자단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4년간 취재를 해오면서 보니까 좁아진 취업문을 계속 썼었어요. 제가 상반기 때 쓰고 하반기 때 쓰고 2011년 때부터 제가 계속 썼었거든요. 그거를. 그럼 이제 2011년에 만약 1000명을 뽑았으면 지금 이제 한 300명 뽑는다 소리잖아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더 작아질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졸업 유예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취업하는 게 좋지 그래요.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졸업 유예가 해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네. 들어봤고요. 이동훈 기자는 반대 의견이죠. 예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좁아진 취업문 때문이라고 그냥 한정 짓기보다는 졸업 유예를 결심하는 이제 여러 요인 중에 그게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예스를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졸업 유예를 이제 결심하는 대학생들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채 내가 나한테 부족한 스펙을 좀 더 채우고 싶어서 아니면은 이제 졸업한 사람보다는 졸업 예정자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적 풍토 때문에 졸업 유예를 결심한다는 취준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김소진 기자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공감합니다. 저도 뭐 이번에 졸업을 하긴 하는데 주변 분들을 보면은 그 문이 좁아져서 두려움 때문에 유예를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또 그 기간에 대한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쵸. 네, 유예자나 졸업자나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뿐이다. 뭐 이런 느낌. 네, 약간 돈도 좀 더 들고 맞아요.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제 친동생도 졸업 유예를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왜 졸업 유예를 계속 하냐라고 물었더니 솔직한 답변은 안 하고 저한테 경찰이 대학생은 봐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한심한 얘기를 해서 좀 방송을 빌어서 좀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노를 든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졸업 유예하고 취업에 도움되는 활동을 안 할 거면 되게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좀 약간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충실히 준비를 하면 굳이 유예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학생의 신분으로서만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단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만 유예하면 되게 부작용이 크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뭐 예. 의견이 이제 분분한 뭐 그런 얘기고 사실은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바 있지만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취업을 위한 노력은 늘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맞습니다. 상반기 공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네 분이 한 말씀씩 좀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편집장님부터. 네. 사실 오늘 제가 주제를 좀 선정하기가 좀 그랬던 이유가 채용 규모라는 게 사실 저희 취준생들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학력 같은 것도 그렇고 학점 같은 것도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 조사 결과 보면 어떤 조사 업체에서는 줄어든다고 했다가 또 어떤 업체에서는 또 늘어난다고 했다가 정말 장난치는 조사 결과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제 또 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명절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그렇게 좀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고맙고요. 이동희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제 2월 중순이고 이제 3월 달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자소서를 이렇게 좀 열심히 쓰면서 동기부여를 계속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예. 김소진 기자도 한마디. 네, 저도 취준생이고 저는 오히려 설날이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뭐 문이 좁아진다고 해서 꼭 길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네, 끝까지 열심히 해서 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윤순 기자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취준생들한테는 진짜 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좁은 취업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고 또 그 정보에 맞춰서 준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파이팅! 네 분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볼까요? 네. 예, 예.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상반기 공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파이팅.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예, 좋습니다.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반기 공채 좁아진 취업문을 논하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공감이 필요할 코너는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펀미디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과 인사 나눌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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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